주가 지수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다시 핫한 기업으로 등극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도 될까요, 주식을? 그거는 일본 주식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자산이나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본, 인력, 시간 등의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어떤 전략적 과정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채권이 좀 유망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주식이 좀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퀄리티 지식 토크쇼 스크릿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 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번영의 길을 걷고 어떤 국가는 쇠락의 길을 걷는 걸까요? 왜? 어떤 기업은 도약하고 어떤 기업은 정체되는 걸까요? 오늘의 숙제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 속 국가와 기업의 과감한 선택과 변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불황 속에서 살아남은 국가 또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타일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경제학을 연구하는 허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너무 자기소개 빈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자기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거는 스스로의 한계를 긋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크릿 2회를 맞이했는데 혹시 두 분은 스크릿 1회 보셨습니까? 김지훈 박사님이랑 궤도님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진짜 15분 순삭이더라고요. AI나 이런 거를 좀 약간 다루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죠? 먼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불확실성의 시대, 국가와 기업의 과감한 선택과 변화를 주제로 한 스크릿 키워드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네이도, 복싱글러브, 카멜레온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토네이도. 버튼 한번 눌러보실까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지금 뿅. 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건물들이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뭔가 파격적인 변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이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토네이도라고 굳이 얘기한 거 보면 토네이도의 발원지는 결국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뭔가 변화? 토네이도 키워드의 의미를 두 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국내외 언론에서 최근 태풍, 또 토네이도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가 직면한 변화, 미국 빼고는 얘기가 안 되겠죠. 미국이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멕시코, 캐나다랑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비중이 미국 수입품 전체 중에 45%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싸지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연설할 때 관세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색이 뭐예요? God, 신, 러브, 사랑, 릴리전, 종교, 그 다음 관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얼마나 지금 신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북미는 다 자유무역에 뭐 나프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갑자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는 갑작스럽지 않은 면도 있어요. 첫 임기 때 납타를 해체해서 다시 이제 바꾸겠다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90년대 때 세워놨던 이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분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많고요. 결국은 비관세적인 문제, 비무역적인 문제를 갖고 무역적인 것으로 풀겠다. 무기화하겠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어떤 행정명령을 취임하자마자 한 300개 정도 사인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워낙 크니까 행정령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령은 300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 공약을 내세웠던 내용들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된다 해서 첫 100일 이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국민들은 네.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약간 반반으로 갈라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과반수는 현 정부를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안에서는 이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많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들어오게 되니까 미국이랑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자유롭게 경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풀린 시장은 아니니까 공평하지 않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 제조업 분야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데 많이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 2001년에 중국이 전 세계 무대 WTO에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싸게 뭔가를 사다 쓰니까 인플레이션도 관리가 되고 물가도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오고 이거 좋네. 이것이 누중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랑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미국 내 지역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조업을 융성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그게 지금 행정부의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IT나 금융이 발달한 또 미국이 갑자기 제조업으로 돌아서는 제조업을 워낙 잘하던 중국이 갑자기 또 IT를 한다 그러고 중국도 사실 그 디지털 전환 속도가 진짜 무섭게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부가가치의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반도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절반은 산업재지만 절반은 국방재입니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잘하는 것이 국방이나 안보와도 관련이 되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경제안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실 2023년 2월에 중국 공산당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 배치 기획이라는 뭐 성명문 같은 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또 팔리고 있잖아요. 휴대전화 보급률도 지금 120%, 10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2대 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40% 정도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중국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 통신 전자장비 제조업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런 무역 규제 같은 것들이 서로 들어오면서 중국 내에서 자국 제품 쓰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인터넷 서비스업. 중국인들 잘 신용카드 안 쓴다. 우리는 사실 신용카드 없이 못 살잖아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얼마 전에 얼굴로 결제를 얼굴로도 하죠. 얼굴로 결제. 디지털 페이 이런 거 하려면 전반적으로 인플라가 다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유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대한 전망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독일도 좋지 않고 프랑스도 좋지 않은 상황.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세상이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독일에서 잘하는 게 뭐지? 옛날 개솔린차. 내연기관. 내연기관차 잘하잖아.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은 여전히 예전 산업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AI형 제조업들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독일 답 없을걸?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생기시고 계십니다. 국가, 기업, 또 개인에게 닥친 거대한 변화의 토네이도가 불어닥칠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이 또 오늘의 주제일 겁니다. 네, 두 번째 스크립 키워드는 바로 복싱 글러브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키워드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싸움의 상징인데요, 이게. 링 위에서 결투를 벌 때 꼭 착용해야 되는 그런 장비겠죠. 첫 번째 키워드가 토네이도였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링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요. 갈등. 정확하게 이번에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국가와 국가 간 토네이도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산업을 선도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사업체를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을까요? 애플이 냈던 제품들이나 만들겠다고 발표가 막 자동차를 하겠다 그러고 OTT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계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좋은 위치에 있으려고 작게라도 새로운 거를 론칭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일본에서도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일본 기업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아마 토요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뭘 하고 있냐면 우분시티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를 짓고 있는데 이거 여의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계획도시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왜 만들고 있느냐? 우주 탐사선 기술 같은 것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2028년에는 달 탐사선 운행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토요타처럼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웬 달 탐사선 하실 수 있는 거죠? 에반게리온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에반게류가 뭐예요? 아니메가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에서 우주 산업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하면 자율주행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거나 이렇게 구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 혹은 인공위성 시스템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재도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견딜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극한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소재, 결국은 다 미래차 기술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지만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앞날에도 계속해서 이니셔티브를 지어가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신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한 산업 재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좀 들어주신 것 같은데 생각나는 회사 있나요?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가전만 만들다가 반도체랑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하고 확장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업 확장을 막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맞고 나서 10조 정도 되는 적자를 맞았다고 합니다. 되게 작은 건물로 이사 갈 정도로 어려웠던 기업이었었어요. 최근에 뭐 하고 있냐고 보니까 IT 솔루션 시스템 위주 사업을 하면서 해외 사업을 굉장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 지수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다시 핫한 기업으로 등극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도 될까요, 주식을? 그거는 일본 주식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뭐 또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들이 다른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있는데 구 페이스북 현재 메타가 됐는데 뭐 AI 더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을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큘러스 논다고 연락도 지금 친구랑 잘 안 되고 있는데 VR 뭐 AR 빠지면은 진짜 답이 없나 봐요. 이쪽 부분에 메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과 VR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호라이즌 월드라는 소셜 VR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AI 기반 광고 및 콘텐츠 자동 생성 기술을 도입하면서 AI 광고 좀 최적화하고 AI 인프라 확장에 좀 더 투자하겠다. 결국은 메타도 끊임없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업 재편은 단순한 산업 구조 재편 작업이 아니라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시대에 경제 패권을 주기 위한 치열한 경쟁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크린 키워드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피부 색깔이 바뀌잖아요. 어디 환경에 따라서 생존 전략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것들을 바꾼다? 아마 오상재 씨께서는 아시겠지만 좀 연식이 저랑 비슷하시니까 옛날 노래 중에 왜 박영규의 카멜레온 처음 들어봐요. 저도 이제 연예계 대표적인 카멜레온이 아닌가. MC도 보고 아나운서도 하고 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니까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경제학으로 접근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나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본, 인력, 시간 등의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어떤 전략적 과정을 뜻합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새해가 됐을 때 올해부터는 좀 건강한 몸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식단을 변경한다거나 최근에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많이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채권이 좀 유명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주식이 좀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금 이 시기가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돼 아주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변화를 환영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하죠. 그런데 생산 사슬이 해외랑 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환율이 갑자기 들어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조금 더 다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뭐 1,100원대였던 게 불과 3, 4년 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1,450원을 넘는 게 한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상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배터리 산업 얘기가 최근에 많은데요. 핵심 원자재를 해외에서 많이 사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가 좀 비싸지면 제조원가 올라가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 최근에 캐즘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체 기간을 겪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라던가 로봇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터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다른 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기울이는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반도체 그동안 굉장히 잘해왔는데 또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또 많이 지목하는 것들이 뭐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고 여기에 이제 국가 정책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변적인 시기에 빠른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 사례도 있을까요? 당장 SK도 있죠.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SK 얘기하면 반도체나 AI를 하는 기업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IT, AI 기업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SK가 진짜
진짜 이슈의 중심인 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 특히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사업 영역을 잘 확장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통신, SK가 이런 거 하기 전에는 뭐 했냐면 빅물 회사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2년 2월에 SK 하이닉스 인수가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은 학생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인데, 하이닉스가 막상 13년 전에 왜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하이닉스를 사가는 회사가 오히려 승자의 저주, 이긴 사람의 저주가 생기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SK가 그 당시를 보면 통신과 정유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계속 사업 구조 재편을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이닉스에 결국 베팅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유회사에서 AI, IT 회사를 넘어서 배터리, 가스까지 똑똑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로 난리가 한번 진짜 심하게 났잖아요. 그리고 당장 미국과 캐나다도 원료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의 합병을 통해서 100조 에너지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탄생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 전략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SK도 글로벌 에너지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업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수적인 상황인 거죠. 2024년 연초에 SK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먼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거든요. 위기가 닥친 건가?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지나면서부터는 SK가 미리 어떤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로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23년 말이죠. 최태원 회장님이 급격한 대내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히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서든데스를 언급한 것을 보면 결국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SK는 굉장히 빠르게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에 또 다른 기업 사례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로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보면 결국은 방향성이거나 혹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에 맞게 더 잘하도록 속도를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회사들, LG 같은 회사라든지 안 하던 거를 하게 되면서 AI를 하게 되고 바이오도 하게 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본 것들을 종합을 하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결국 본인들의 미래의 먹거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정하고요.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이화의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그럼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토네이도는요. 국제 정세의 빠르고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키워드였죠.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해지는 중요한 배경으로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복싱글럽. 치열한 시장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변화를 뜻하는 카멜레온. 토네이도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산업을 선도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과감하고 빠른 대응력을 짚어본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변혁의 시기 플러스 글로벌 패권 다툼 곱하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퀄 필수 생존 전략. 국제 정세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패권 다툼이 맞물린 시대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과감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야말로 미래를 향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라는 공식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거 공식이 나 자신 좀 대입해봐야 돼. 다들 같이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네모다라는 문장을 두 분이 남겨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전공 필수 과목, 전필 과목 같은 느낌입니다. 교수님 아니실까봐 또. 사실 최근을 피벗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기업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전필 과목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몇 학점짜리? 졸업할 때 한 126학점 정도 필요하니까 123학점 정도짜리 전필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략은 과감하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타일러에게 포트폴리오란 네모다. 세계판을 읽어내는 통찰력, 안 보던 것을 봐야 되고 몰랐던 나라의 정치까지 알아야지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세계를 읽어내는 어떤 통찰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타일러님과 허준영 교수님 모시고 급변하는 미래 대응하는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주총회를 주제로 또 다른 비밀 키워드와 스크릿 공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릿 삼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